오늘은 현금 없는 분들도 소액 서울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서울 34평대 단지는 무엇이고 각 단지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단지 추천을 같이 해드릴 예정이에요. 또 소액으로 서울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성공 확률을 확 높이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볼 예정인데요. 우선은 지금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서울 34평대 단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26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9,489만 원을 기록했어요. 16억 원에 육박한 거죠. 근데 이걸 8억대, 그것도 34평형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산 8억대, 남편분 직장은 여의도, 아내분 직장은 부천, 그리고 아이는 내년이면 초등학생. 이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서울에서 34평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담 받으신 30대 부부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어요. 남편분께서는 반드시 30평대여야 한다고 하셨고 예산은 8억대, 절대 9억을 넘기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서울에서 이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마땅하지 않아서 결국 부천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단지가 구로동 우성아파트였어요. 1995년 준공된 296세대 아파트로 22평과 30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1동 옆 지름길로 9일역까지 도보 5분 초역세권이고 버스로 10분 거리에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진입로도 단지 근처에 있고 남부순환도로, 경인로 등 주요 도로망이 가까이 있어서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기도 무척 용이해요. 지하철로 여의도까지 26분, 종로까지 37분, 강남까지 46분이면 닿고요. 부천도 인접해 있어서 아내분 통분도 크게 무리 없는 거리였어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 GTX-B가 신도림역을 지나는데 단지에서 버스로 신도림역까지 금방이라 지금도 압도적으로 좋은 교통이 더 좋아질 일만 남았죠. 우성 아파트 30평의 최근 실거래가는 7월 11일 101동 7층이 8억 5천만 원이고 네이버 부동산엔 102동 6층이 8억 5천만 원, 101동 6층이 9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두 분께서 걱정하신 게 2가지였는데요. 비행기 소음 그리고 296세대라는 작은 규모요. 소음은 창문 닫으면 거의 안 느껴지는 수준이었고 세대수는 놀이터에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1호선이 지상철로 지나가면서 동네 위쪽을 끊고 오른쪽은 차량기지, 왼쪽은 안양천이라 섬 같은 느낌으로 동네 확장성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폐쇄성 덕분에 균질한 생활권이 보장되고 그만큼 외부인 유입이 적어서 동네가 조용하고 치안이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돌아와요. 동네 전체가 평지에 9일 초, 중, 고를 다 품고 있고 유흥시설이 없어서 아이 키우기에는 안전하고요. 9일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2명으로 구로 안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목동 학원과 셔틀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낮에 임장을 가보시면 동네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밤에 가보시면 동네가 주는 그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급매가 필요할 때 296세대는 분명 거래가 더딜 수 있어요. 그래도 안양천 산책로를 끼고 있고 가까이 고척 스카이돔이 있고 고척 아이파크몰, 현대 아울렛, NC백화점, 목동 현대백화점, 영등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도림역 이마트까지 쇼핑 인프라도 탄탄해요. 고대 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같은 의료 인프라도 가까이 있고요. 물론 예산이 더 확보 가능하다면 동네의 대장이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 구로주공 아파트가 매력적이지만 13억대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더 적은 예산으로 주변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성비 아파트로는 실거주자에게 우성 아파트가 훌륭한 대안이었어요. 게다가 목동 앞단지는 30평대가 30억이 넘어가고 뒷단지도 30평대가 25억이 넘어가요. 목동 학원가도 이용 가능하니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죠. 단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한 편이에요. 구로주공이 8월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3,289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면 안양천 건너 철산 시세를 따라잡을 거고요. 덩달아 우성 아파트도 주변 가격과 키 맞추기를 하면서 상승할 거예요. 상계주공 3단지 들어보셨나요? 창동역 노원역이 가까워서 인기가 많은데 34평 호가가 벌써 12억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절반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가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2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노원구 상계동 미동 아파트예요. 1988년에 준공된 600세대 아파트고 34평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후도가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상계동 전체가 대대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라 사업 속도를 예단하기는 일러요. 그래서 재건축을 기대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실거주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입지를 살펴보면 7호선 중계역까지 도보 5분 초역세권이에요. 버스로 10분 거리에 1호선 녹천역, 15분 거리에 4호선 노원역도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도 가까워서 차로 이동하기도 무척 용이해요. 지하철로 종로까지 41분, 강남까지 56분, 여의도까지는 1시간이면 닿아요.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호재가 하나 있어요. 2031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C가 창동역을 지나가는데 미도 아파트에서 버스로 창동역까지 금방이거든요. GTX-C가 개통되면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15분대로 예상돼요. 장기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가격을 보시면 34평 최근 실거래가는 8월 9일 103동 9층이 8억 4천만 원이었고요. 네이버 부동산엔 103동 중층 8억 5천만 원, 102동 13층이 8억 8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동네 전체가 대규모 아파트촌이라 균질한 생활권이 보장되고 조용해요. 평지에 상천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노원중학교와 상계고등학교도 도보권이에요. 서울 3대 학군지 중 하나인 중계동 은행 사거리까지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로 통원할 수도 있고요. 단지 앞엔 당연천, 근처엔 중랑천이 흐르고 내년 5월엔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도 개관해요. 이마트 창동점, 중계동 롯데마트, 2001 아울렛 중계점, 노원역 롯데마트까지 쇼핑 인프라도 탄탄하고 인제대 상계백병원, 노원 을지대병원, 한국원자력병원 같은 의료 인프라도 가까워요. 정리하면 예산이 더 확보 가능하시다면 창동역, 노원역이 가까운 상계주공 3단지가 매력적이지만 12억대 호가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중개학원가인 은행 사거리 주변 30평대도 13억을 넘어가고요.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같은 생활권과 학군을 누릴 수 있는 가성비 아파트. 그게 바로 미도 아파트예요.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실거주 만족도가 특히 높을 단지죠. 여의도 부천 쪽 직장이시면 구로동 우성 아파트를, 노원 강북 쪽 직장이시면 상계동 미도 아파트를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 아파트에 소액으로 투자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액으로 진입하실 때는 해당 단지의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매수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대수가 적으면 나중에 팔고 싶을 때 거래가 잘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세대수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입지예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땅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자칫 아파트를 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물값은 감가상각에 의해 10년이 지나면 그 가치가 0에 수렴해요. 대신 땅의 가치가 화폐 가치 하락을 지속적으로 방어하면서 상승하죠.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해당 단지 주변의 환경을 꼭 살펴보세요. 내가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세대수가 적더라도 동네 전체가 아파트 단지들로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권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이미 잘 확보되어 있다면 충분히 매수를 고려하셔도 좋아요. 인프라와 거주 환경이 좋아서 그 동네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면 소단지라도 기꺼이 매수하려는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일수록 결국 대단지보다 소단지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소단지를 매수하실 때야말로 더더욱 정확한 가치 판단이 필요해요. 둘째, 소액일수록 대출 한도가 넉넉할 때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해요. 가진 현금이 적다는 건 결국 매매가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출 한도는 시기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앞서 우성 아파트를 상담해드린 부부도 지금 시점에는 대출 한도가 충분해서 매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 같은 소득으로도 같은 단지를 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에서는 언제 살까가 아니라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하시고 빠르게 결단하셔야 해요. 대출이 나올 때 진입해야 적은 현금으로도 원하는 입지에 닿을 수 있어요. 내 소득에 맞는 집값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셋째, 대장단지 바로 옆에서 같은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가격만 낮은 단지를 찾아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우성아파트와 미도아파트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구로주공, 상계주공 3단지라는 동네의 대장단지가 이미 시세를 끌어올려 놓았고 그 옆에 있는 단지는 같은 학군, 같은 상권, 같은 교통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세대수나 브랜드 차이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대장 단지가 재건축이나 정비구역 지정 같은 호재로 시세를 밀어 올리면 옆 단지도 결국 그 가격을 따라가면서 피 맞추기를 하게 돼요. 소액으로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이미 검증된 입지의 대장 단지를 먼저 찾고 그 대장 단지 바로 옆에서 저평가된 단지를 찾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넷째, 지금 당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집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소액으로는 신축, 큰 평형, 완벽한 인프라를 동시에 만족하는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건 하나가 아쉽다는 이유로 매수를 미루시는데요. 오히려 지금 감당 가능한 구축이나 소형 평형에 먼저 진입해서 거주하면서 자산을 키운 뒤에 시세 차익과 자기 자본을 모아 원하는 평형이나 신축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한 채를 노리기보다 지금 예산으로 닿을 수 있는 입지 좋은 한 채에 먼저 올라타는 거. 그게 소액으로 서울 아파트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만약 수많은 단지 중에서 가치와 가격의 불균형을 찾아내고 판단하는 과정이 혼자 버겁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냥 기다린다고 그런 전문가가 나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아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을 통해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내 집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내 집 마련은 하이엔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평범한 직장인도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정보와 부동산 인사이트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